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나라 새 정부의 장차관 인선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장관하고 주요 기관장 인선 국민 추천제 받는다고 네. 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국민 요즘. 추천제 하니까 첫날에만 뭐 10,000건이 접수됐다더라. 저희 출연하신 분들도 뭐 강금실 장관님부터 굉장히 많이 근데 거론되더라고요. 가만히 보시면 주로 이제 그 검찰총장, 그렇죠. 법무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네, 장관, 네. 뭐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기후 프로그램으로서 시민들이 꼭 이 부처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부처의 장관을 한번 추천드린다면 이런 부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네. 중요하다. 네, 우리 새 정부의 항상 기후 대응에서.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다 그랬으니까. 네, 기후 위기에서 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열기가 어느 정도 뜨겁냐면 네. 어제 국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또 곳곳에서 아리백 심포지움, 전력 직거래 심포지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아직 법제화가 안 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PPA 전력 직거래 세미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현상이죠. 당연히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새 정부의 기후 대응 성공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평당 20만 원이 넘으면 태양광 사업 안 하죠.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나름 주고받는 구매 원칙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지 마련에 대한 부동산과 초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업의 결합이죠. 아무리 20년 수익성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지가가 높으면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본의 속성인데요. 네. 그러면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주변에서 땅값 20만 원 밑으로 찾아봐야겠구나. 태양광 패널을 올리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땅값 20만 원 수도권에서 밑에가요? 일단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농촌, 어촌, 산촌이겠죠.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자마자 네. 전국의 산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이 세워졌고요. 오히려 환경 파괴다 하고 시끄러웠던 거군요. 농어촌의 사업자와 주민과 주민 간의 태양광 난개발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농지를 훼손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태양광 우리 마을 하지 마. 그렇게 이런 된 반대 분위기. 여론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커지니까 반대 논리가 들어가죠. 네. 전자파가 있대, 폐기물이 있대,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여기서부터 힘을 얻고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곳곳에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져서 거의 모든 농어촌 지자체에서 떨어져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세우려면은 부지가 얼마 없다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격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영농용 태양광이 이미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건 농업 시설이야.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시설이야. 이렇게 정착됐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도 꺼낼 수 없는 그런 근기어가 되기도 했죠. 네. 이런 가운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해서 이격거리 규제를 풀고 영농용 태양광을 다시 농지에 적응시킨다면 기후 대응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전국의 농어촌이 전쟁터가 돼서 시끄럽다. 마치 유럽 농민들이 지금 넷째로 백래시라고 해가지고 트랙터 끌고 나와서 시위하잖아요. 기후 정책 하지 마. 예. 라는 어떤 역풍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있었다는 거죠. 바로 혹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허. 주민이 태양광을 세우고 주민이 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를 하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농촌 개발의 이익으로 간다. 에너지 생산에서 생긴 소득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주 구양리 같은 경우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처음에는 전자파다 뭐다 하지 마라라는 주민들이 주민 주도로 100% 주도로 해서 월 1천만 원의 마을 태양광 순수익이 나와서 네. 버스도 공짜, 점심도 공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집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을의 태양광 규모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고요. 처음에는 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 수상 태양광 이거 환경 오염 중금속 덩어리다 근처에도 오지 마라 하고 반대하던 충남 주민들이 네. 주민 주도형으로 농어촌 공사가 접근을 해서 다시 사업을 발주하니까 네. 오히려 이곳에 있는 수상 태양광의 환경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는 환경 관리자로 바뀌셨고요. 제주도에서는 수소 충전소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반대다라던 주민들이 주민 주도형으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네. 수소 안전 관리자로 지금 변모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형 농어촌 재생에너지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권한이 있다. 기후에너지부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인 왜냐하면 거죠?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농어촌공사 소유의 국공유 부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지들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느냐. 이거는 사실 농식품부의 적극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주민들은 돈이 없죠. 농협 등이 녹색금융이 돼가지고 설치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역시 농업 정책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외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 거기 사는 진짜 농민들이 주도를 한다면 농업소득의 5배 높은 부가가치로 농촌 회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잖아요. 농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중요한 재생에너지를 농정의 근본으로 삼고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분들이 가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쌀 정책, 먹거리 정책이 기본이고 재생에너지는 그냥 대통령이 하라니까, 기후에너지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극과 극으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고령화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 사회에 햇빛 연금으로 신안이 좋은 예로 나왔잖아요.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분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저희는 어떤 분이 되더라도 네. 이 농정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게 과연 우리의 농어촌이 이 유럽 같은 기후 대응 역풍의 진원이 될지, 네. 아니면 아리백 순풍의 발전원이 될지, 이것이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식품부 장관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